안녕하세요. 네, 마을 라디오 용산 FM 용산 살레 진행자 용산구의원 설혜영입니다. 소설보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 용산을 살아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 용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용산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쪼갠 입술이 먼지만 내뿜고 있네. 지나간 사람 지나갈 사람들 내 몸에 새겨질 삶의 터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오늘 게스트는 동작구 의회 의원이신 강한옥 의원이십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고 선곡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의 의원 강한옥이라고 합니다. 동작구에서는 한강만 건너면 있는 용산구인데 이렇게 용산에 있는 마을 속으로 와서 마을을 보고 이렇게 방송국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되게 멋지십니다. 오늘 좋은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의원님 이렇게 용산 FM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좋아하는 노래신가 네, 봐요? 네. 저희 때는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가 조용필이었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조용필 저희 학교에서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리즈 시절에 예, 그래서 조용필 팬클럽 예. 회장. 그때는 조용필과 이용 뭐 이렇게 가수들이 서량 의원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감성 네. 비슷한. 그래서 작은 거인 조용필 근데 제가 노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고 또 이 노래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하프 쫙 소리 나와서 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를 우리 설혜영 의원님과 용산 FM 식구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조용필. 저는 바람의 노래를 좋아해요. 네, 조용필 맞아요. 씨의. 예. 네, 역시 다 어디에서든 좋아요. 팬클럽이라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장을 하신다. 이걸 또 느끼고 가수를 좋아해도 거기서도 장을 하시는 네. 또 의원님이시네요. 네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의원님이세요. 제가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상의하고 이런 의원님이신데 새롭게 또 이렇게 이력이나 의정활동 해오신 네. 거를 살펴보게 돼서 느낌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50년 동안 흑석동에서 사셨더라고요. 네,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의원을 지금 3선 의원 네. 하고 계시고 바로 전반기에는 동작구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의원이신데 이렇게 그 3선 의원 하시기 전에는 흑석동에서 그냥 평범한 주민으로 쭉 살아오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시다가 또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의원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네. 과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제가 의원을 하게 된 거는 여성 의원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던 것 여기에 발맞춰서 저도 이제 여성 의원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기초의회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그 정당 공천제를 하게 됐고 5대 때부터예요. 정당 공천제를 하게 돼서 정당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있었고 중선거구제로 또 변했죠. 예. 그때 그래서 같이. 예. 그리고 중선거제로 바뀌면서 여성 의무 공천처럼 생긴 그러다가 2010년에는 정말 의무 공천을 하도록 여성을 의무 공천을 하도록 국회의원 지역구에 여성 의원 1명씩 의무 공천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례대표 1번 여성들 그리고 여성 의무 할당제를 포함해서 1명씩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 의원들이 좀 많아지는. 그래서 저는 그 의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좀 있었고 정치는 왠지 나랑은 좀 먼 것 같은 뭔가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여성 의무공천 1명을 꼭 해야 되니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지역에 위원장이 대학 다닐 때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 아시는 위원장. 분이셨네요. 예. 그래서 한 근 1년간 따라다니면서 여성 의무공천 꼭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그래서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제가 한번 그런 가족들과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가까이 계시는 친정 아버님한테 물어봤더니 저희보다 어르신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공천을 해준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해서 용기를 내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번 해보겠다. 왠지 비례대표를 하면 선거운동도 안 하고 뭐 그럴 것 같고 처음 진출이니 왠지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마음 먹은 길에 지역구에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으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제가 꼭 말해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냐? 그럼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또 사실이기도 해서 친구의 권유로 저는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으시죠? 정치 뭐 그 꼭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는 내내 즐겁고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강한옥 의원님도 이렇게 좀 망설이시고 그런 게 있으셨군요. 그럼요. 뭐든 이렇게 잘 이렇게 선택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리더십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처음에는 좀 망설이셨다는 얘기가 또 예. 아,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의 강한옥 의원이 탄생을 했군요. 네. 네. 아, 예. 저희 그 동작구에서 이제 10년, 11년째 이제 네. 의원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용산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동작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동작구에 대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동작구의 맛집, 동작구의 경치 좋은 곳, 또 좋은 분들이 오시면 나는 꼭 여기를 모시고 간다. 또 뭐 동작구의 자랑거리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작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구의 슬로건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충효의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충효의 도시. 아, 네네. 현충원이 중요한 시설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충효 그러면 요즘 도시에서는 좀 지방에서 생소한. 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작구는 일단 국립현충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을 지나서 흑석동으로 넘어오면 효사정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조선 시대에 노안이란 분이 어머니를 그리며 심효살이를 하고 아버지의 고향 이북을 그리면서 했었다는 효사정 공원이 있고 또 이제 노량진으로 가다 보면 사육신묘가 있어요. 네. 충절의 뭐 6명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그 전에 참 효사정에서 사육신묘로 넘어가기 전에 용양봉저정이라고 정조대왕이 그 아버님을 만나러 그 화성으로 떠날 때 들렸던 곳인가요? 예, 배다리를 만들어서 항상 쉬었다가 가는 곳. 그래서 충효를 나타내는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어서 동작구 하면 충효의 도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동작구가 뭐 최고의 서울대학교는 아니지만 대학교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3대학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대학이 있는 만큼 사실 뭐 다른 데보다 더 막 발전해서 막 너무 복잡한 그런 동네는 아니고요. 대학이 있다고 해도 좀 조용한 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막 대학가가 이렇게 생각나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불만들이 대학이 있어도 뭐 극장 하나가 없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하숙하고 또 예전에 대학 모습에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만큼 또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학교 주변으로. 그래서 교육의 열기는 다른 도시만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열기가 뜨겁잖아요. 네. 노량진의 그 공부 열기. 네, 전국에서 맞아요. 제일 뜨거운 예. 또 노량진도 동작구네요. 네. 네. 노량진은 그 학원가로 유명한데 특히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막 경제적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쇼핑을 하고
소비 생활을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공부에만 파묻혀 있고 그런 좀 이동인구는 많지만 동작 구민이 아니어서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도 동작구에서는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의 도시, 교육의 도시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효사정 네. 어떻게 경치가 어떤가요? 좋은가요? 오, 거기? 너무 좋아요. 아, 네. 효사정은 그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인 거예요, 정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동작에서 이제 걷기 좋은 충욕길을 만들어서 코스별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어떤 가림막이나 가림판 없이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한강 제일 접점에 있는 네. 정자라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많이 방문하시고. 아, 네. 역시 동작구가 용산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한강을 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강을 예. 따라 쭉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용산도 정이 좀 있거든요. 경치가 좋은 정 그렇죠, 옛날 그렇죠. 예, 그런 예, 자리. 맞아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네요. 네. 효사정을 꼭 가봐야 되겠다. 가보셔요. 한번 오시면 좋을 네네. 것 같은 게 이제 효사정도 있지만 그 주변을 좀 공헌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학공원. 아, 네. 그 효사정에 있는 부근에 예전에 동작구에 그 시문 소설가가 살아서 시문이 네. 사셨던 생가 터가 있어요. 저희 흑석 성당 안에 그 터가 있는데 그 시문 선생님 비를 추모비를 그 효사정 주변에 있는 공원 문학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문 선생님 비도 세우고 또 문학을 했던 분들의 시를 그 비석에 새겨서 세워놓기도 하고 곳곳에 벤치들을 만들어 놓고 해서 이렇게 봄에는 꽃구경을 하면서 강물을 내다보고 가을에는 단풍 아래에서 책을 읽는 정말 문학공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한번 네. 오시면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꼭 네. 오세요. 예, 문학공원. 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네, 네. 횟거리를 사서 그렇죠. 집에 가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코스군요. 네, 네네. 원래 진짜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렸었어요. 사실 지역 경제를 좀 살린다라고 하면 볼거리만 제공해서도 안 되고 사실 먹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또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인을 그릴 때 그 수산시장에서 먹거리를 먹고 또 그 충효를 상징하는 볼거리 공원들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흑석동에 서달산에 달마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 밑에 공원을 한옥마을 체험마을로 조성을 해서 숙박할 수 있는 또는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해서 보고 먹고 잠자는 그래야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게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현재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큰 그림으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달마사는 템플스테이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 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정말 그것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달마사에서도요? 네, 네. 저희 달마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의 최고의 경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도심 속 사찰이 그냥 네. 좀 이렇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 거기다가 이제 달마사도 알고 갑니다 오늘. 도심에 있는 사찰 중에 이제 봉안당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거기 있어서 종교랑 상관없이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가까이 서울에 있는 가까이 있는 봉안당에 모시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거기가 이제 국립현충원을 그 전에는 이제 국립현충원 문을 다 닫고 아무도 이제 거의 못 들어가는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현충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현충원을 쭉 돌면서 걷는 현충원이 정말 또 최고의 풍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봄에는 벚꽃 축제. 근데 벚꽃이 다른 벚꽃하고 조금 틀려요. 여기는 그 능수 벚꽃이라고 그래서
능수버들처럼 벚꽃이 축축 아래로 처지는 벚꽃. 가을 되면 풍경이 정말 뭐 설악산 이런데 안 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달마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찰도 최고의 경치를 가지고 있다. 경치 좋은 곳이 정말 많아요. 동작구가. 네. 역시 동작구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예,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네. 어릴 때부터 네. 뛰어놀던 공간이었죠. 네네. 오늘 숨어있던 동작구에 네. 예, 경치 좋은 곳을 제가 배우고 근데 가고. 그 국립현충원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지역에 음. 공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호국 영령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들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립현충원이 공원 시설이 아니고 이게 아직도 군사 시설이에요. 표기로는 군사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동네를 발전하는 데는 약간 제약을 좀 주기도 해요. 그런 거는 어디나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용산도 효창원, 효창공원이라고 불리지만 효창원 그 주변으로 또 개발을 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민원이 예.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높이 제한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외국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 시설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좀 어렵다 이런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국가 재정을 더 지원을 받는데요. 그 시설로 주민들에게 어쨌든간 좀 지역 개발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회가 추진을 해보자. 우리 국비를 더 받아오자 이런 거를 해서라고 해서 추진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했는데 네. 자기 지역 이기주기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외국의 사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던 말씀을 들었고요. 네, 저희가 동작구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쭉 나눴는데 동작구 의원 활동하셨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장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에서 뵈면서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혁신적으로 새롭게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동작구에서 최초의 여성 의장이셨고 또 만장일치로 당선되셨다고 되게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고 2년간 아주 그냥 열심히 이렇게 힘껏 달리셨는데 의장은 정말 의원에 비해서 진짜 막강하죠. 그런 그렇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힘으로 어떤 일들을 좀 펼치셨고 또 새롭게 또 만드신 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의장의 권한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지. 저는 의원밖에 못 해봐가지고 부러워서. 의장 마음대로 결정해라 뭐 그런 막강한 권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착각할 때들이 좀 있죠. 의장의 권한을. 의장은 사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다 듣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의견을 다 듣고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좀 내리라는 것이지 혼자 듣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의장들이 예전에는 아마 그냥 내 권한이니 의원들의 의견을 안 묻고 그냥 결정을 해서 근데 결정할 때 좀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잘하면 않고. 좋은데. 근데 사실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지 원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위임을 해줬는데 그 위임이라는 게 신뢰하면서 해준 거죠. 우리는 의장이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공정하게 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고 위임한 건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회라는 곳은 운영위원회가 음. 있고 또 의원총회, 의총 열잖아요. 음. 그 안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은 논의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의 안을 딸고 그 안을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안 거치는 의회들이 좀 있어서 의원과 의장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의장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네, 의원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의회가 얼마나 또 이제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했을 때 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구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장이 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은 꼭 할 거야,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꾸신 것들,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의장일 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저는 의회의 역할을 좀 강화해내자.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인데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견제. 네. 그러면 견제를 하려고 하면 그 어떤 그 의회가 좀 견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의회. 그렇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전에는 그 우리 의원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위원실이 대부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실로 임명을 그렇죠. 받아서 배치를 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 편에서 의회는 국민 편에서 하고 싶은데 그 공무원들로 전문위원실이 구성돼 있다 보니 구청장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구청 입장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망설이고 전문위원들이 주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전문위원을 외부 공채로 다 바꿔야 되겠다. 의회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석 전문위원들이 공무원 5급, 과장급 2분, 전부 4명이 있는데 과장급 2분, 그리고 6급이나 7급 이제 전문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의장이 돼서 제가 전문위원 4명을 전부 외부 인사로 공채를 통해서 다 바꿨죠. 우와.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전문위원이 5급 과장이다 보니 그러면 과장 진급할 수 있는 과장 자리가 2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좀 필요한 부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전문화할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서를 좀 하나 만들고 그러면서 5급 전문위원들을 실제로 이제 의회 경력이 있었던 분들로 채용을 하니까 의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져요. 맞아요. 너무 높아져요.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세요. 어떻게 그 구청을 견제하는 게 의회인데 의회의 전문위원이 1년 하다가 바로 다시 구청 과장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를 납득을 못하죠. 눈치 보느라고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전문위원을 바꿨더니 검토 보고서가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때 검토 보고를 수석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한 예로 이제 저희가 그 검토 보고 중에 국립현충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동작 주차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가 무상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의회 의결을 받으러 왔는데 그전 같으면 전문위원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을 텐데 외부 전문위원을 두다 보니까 타당하지 않다. 왜 무상으로 쓰냐. 이렇게 검토를 해주니까 집행부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전문위원실이 협조 안 하고 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구유지를 왜 서울시가 무상으로 임대로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뭐 사용료를 낸다든지 해야지 하면서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주고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를 자연스럽게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견제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의원실을 좀 다 바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유, 큰일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의원 생활하다 보면 의원들도 매번 동원이 돼요. 어디로 동원되냐? 동작 구민상, 뭐 용산 구민상, 그럼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도 가서 박수 부대로 가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 가까운 주민이 주민들이 또 오시니까. 상을 받으시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의장으로 있을 때 의회 발전 구민상을 제정을 했어요. 왜 구청만 시상을 하냐?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우리 의회가 시상하자 직접. 그래서 동작 의회 발전 구민상을 제정을 해서 실제로 의회 발전에 공을 세웠던 분. 그래서 이제 동작구 의정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 동작구 의정감시단이 동작구를 의정 활동을 감시를 하고 감시 결과를 통해서 의정 활동 대상을 또 줘요. 의정 활동 뭐 최우수상, 뭐 대상, 우수상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의원들은 어쨌든 의정 감시단이 들어오면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그래도 감시단을 신경 쓰고 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의회 발전 구민상 이제 그런 분들 추천해서 상을 드리니까 상을 받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선 굉장히 흔하게 받았는데 의회는 처음이다. 그래서 의회에 더 협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사실 의회가 그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계셔야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네, 가지고 왔는데, 네네. 그래서 직접 그 네, 의정 감시단 네. 격려하고 네, 또 네. 이렇게 네, 네. 상패도 네, 표창장도 주시고 그랬던 장면. 한계는 네. 표창장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정치 저기네. 네. 너무 뚱뚱하게 난. 그때 좀 좋으셨나 봅니다. 아, 그러네요. 의장하실 때. 이제 저분이 저희 동작구 의정감시단 단장님. 아, 지금도 단장님. 네,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셨구나. 단장님들이 해마다 바뀌기도 하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시민 단체가 의정 활동 의회 의정 감시단을 계속 진행을 하셔요. 그래서 해마다 매번 참석하시는 회원들이 계신가 하면 바뀌기도 하는데 저분들이 의정 감시단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요. 저희 예산서 같은 거 보고 어떤 항목은 어떤 거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채점표까지 만들어 갖고 오셔서 무슨 활동 하시는지 기록하고 점수 매겨서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의회가 이제 의정 감시단이 오면 꺼려 했어요, 의회가.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서도 의정 감시단 온다 그러면 오긴 오는데 약간 불편한 눈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나 그렇군요. 뭐 감시 당한다는 게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예산서를 의정 감시단에 줘라. 미리 보고 오셔야 된다. 더 난리 났겠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어. 선례를 만드니까 너무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정 감시단의 책상을 따로 만들어줘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줘라. 어디다가요? 어디다 책상을 저희 만들어요? 예산심의하는 본회의장에다가 하는 거죠. 아. 방청객 뒤에 네. 자리에 네. 과장들이랑 왜 집행부가 와서 앉아 있는 그 뒷자리에 집행부는 그냥 의자에만 앉지만 그분들은 의자에 책상에 달려 있는 위에 쓸 수 있도록 달려 있는 의자랑을 다 배치를 해드렸더니 이제 너무 편하게 의정 감시했다. 그래서 와. 그 다음부터는 의정 감시단이 온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산책은 당연히 주는 거고 책상 배치도 당연히 해주는 거고 뭐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그게 저는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고 그렇죠. 뭐, 네네. 당연히 보장해줘야죠. 그렇죠.
본인들한테는 알 권리를 보장해줘라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안 해주면 안 되죠. 아니 진짜 대우받는 감시단을 느끼시겠어요 예, 주민분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진짜 네, 해야 될것 저는 같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 네네.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한 분들. 두 가지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의장 활동 하셨던 얘기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들었고 11년 차 네,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1년 차 강한옥 1년 됐을 때 1년 차 강한옥의 하루를 한번 발견을 했어요. 네. 의회 이제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 31일 날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제 201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며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열하게 치렀고 열심히 바르게 살겠노라며 큰 꿈을 안고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 처리, 신호등 세우기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이 위치가 옳은 것인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치인지 등을 따져가며 달렸던 여름도 있었고 동양 아파트에 제강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지만 해결책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결국은 원래의 길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달래드릴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었던 일,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여 처리했던 일 등등 과연 내일처럼 최선을 다했던가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를 12시까지 끝내고 글을 이렇게 쭉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던 한 해를 정리하며 의회 사무실에서 강한옥 올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초선이었을 때 초선 1년 차였을 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막 그 열의에 차서 그랬던 시기를 거치시면서 지금 11년 차 중견 정치인이 되셨는데 11년 기억나는 일들도 막 많으실 텐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 꼽기가 어려우실 텐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덕분에 저도 진짜 한번 되돌아보는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쭉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한 가지 말 못하고 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냥 제목만 말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이제 동작구에 소녀상을 건립을 했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저희 시민단체와 또 저희 의회 저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그 실제로 독립운동가 출신 분이 4분이 저희 동작구에 독립유공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4그룹이 모여서 소녀상을 건립하자라고 의견을 투합하고 이게 이제 6개월 만에 쭉 해서 기금 마련해서 설치했던 거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이건 좀 짧은 거고 사실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작 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복지재단. 저희도 있어요. 복지재단. 그러면 보통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의 이사장 임명에서부터 잘못된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감사 자료를 주지도 않고 권한이 복지재단 이사장의 권한이 의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하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주민감사 청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감사를 꼭 받게 만들고 바로 세우자, 바로 잡자 해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 200명이 서명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서울시에 주민감사 옴부즈만 그 위원들에게 감사 청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그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감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결국은 받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우여곡절 끝에 고소도 당하셨더라고요, 네, 의원님. 네. 고소 고발도 네. 당하고 뭐 엄청 싸웠죠, 뭐 엄청 싸우고 그때 이제 저희가 주민 200명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을 받고 다시 이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네네. 다시 이제 한번 주민감사 요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0명이 안 되도록 복지재단 직원들이 집집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철회해라. 뭐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 이제 철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무서우니까. 계신 거죠. 예. 그 협박하는 거죠. 철회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되찾아가서 네. 안 된다. 철회하시면은 안 되는 거다. 했는데 이제 그 누가 서명을 했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주민감사 청구를 누가 요청했는지 몰라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은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안 거냐. 이게 다 짜고 쳤다 해갖고 개인정보법 유출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건 고소고발하겠다. 서울시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 옴부즈만에 신청하는 건데 그걸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명단을 복지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해가지고 그 서명 철회하게 하고 그리고 자료를 막 그 분쇄기에 넣어서 자료를 다 버린 거예요. 갈아서 그 기부금 받은 거라든지 기부금 품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대장에 적지 않고 대충 적었던 자료들을 파쇄기를 통해서 자료를 다 막 다 갈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청소차가 오기 전에 복지재단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큰 봉투에 파쇄된 종이 잔뜩 쌓여 있는 거를 그거를 몰래 가지고 왔어요. 비닐봉투를 몰래 네. 가지고 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췄죠. 파쇄한 거를요? 네, 파쇄한 거를. 그래서 글씨를 다 맞춰보니까 기부금품 처리했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부금품 대장에 적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누가 뭐 어떤 가게를 오픈한다. 그럼 기념품으로 쓰라고 막 주고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재단 활동 안 했던 것들. 그래서 그때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또 재단에서 구에 있는 기관들을 위탁을 또 막 하는 거예요. 수위탁을. 전문가도 없으면서 수위탁만 받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을 많이 복지재단이 받아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근데 복지재단 이사장이 어린이집들을 다 위탁하니까 권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원장들 잘못 보이면 뭐 자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막 완전히 자기 친위 부대로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 위탁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놨던 일들. 그게 초선에 하신 거죠? 네. 초선 때 2010년이었나요? 2011년? 네, 12년에 한 12년에.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의회 의원이라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주민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주민분들하고 같이 서명하고 그 지하 주차장에 파쇄된 종이 봉투를 같이 가질러 막 새벽에 같이 가고 또 감사 원들이 나와서 동에서 이제 감사할 때 찾아가서 저희도 직접 또 알고 있는 사항들 증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았다는 것, 국민들과 함께 했다는 것 이게 가장 보람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주민감사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감사 청구
안 해본 의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 해본 의회 되게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주민이 하신 거죠? 의원이 한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주민 발의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의회 이제 저희와 함께 의논을 해서 주민분이 해주신 거죠. 이제 도와주신 거죠. 네. 그 의원으로서 정말 이제 잘못된 행정을 그렇죠. 바로잡는 일을 하신 거. 아직도 주민들이 많아요. 많이 기억을 해주시나요? 예, 같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음. 그때 얘기하죠. 음. 그때 얘기하죠. 우리 그때 막 새벽에 무용담. 그러고 다녔는데 막 이런. 네. 10년 전이니까 막 65세 이때쯤 도와주셨던 분들이 지금 막 70세가 훨씬 넘으셔서 많이 기억이 딸리시긴 해주셨어 이제는. 네. 예. 근데 그런 게 그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전 구청이 다 알더라고요. 다 그렇죠. 알고 그냥 깜짝 그렇죠. 놀래고 예. 그것만으로도 다들 이제 네, 아, 네, 이거 네. 경각심을 좀 그렇죠. 올릴 그런 수 계기가 있죠. 됐더라고요. 역시 초선 때 맞아요. 물불 안 가리고 맞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아유 또 저기 이번 계기로 또 10년 전, 11년 전에 네, 강한옥 맞아요.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더 큰 일을 하시고 정치를 좀 더 이제 동작 주민들과 더 호흡하면서 펼쳐 나가실 텐데 지금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생각하실 때 아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다른 의원들과 다른 나에게 맡겨진 역할은 이거인 것 같다. 나는 꼭 이거는 꼭 하겠다. 네, 강한옥 정치인으로서 강한옥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의회가. 맞아요. 사실은 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막 진짜 그래요. 아는 만큼 할 일이 생겨서 예.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 한 가지씩을 뭐 딱 그 정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걸 되게 중요시 했었는데 뭐 그거와 맞물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이제 제가 의장을 그만두고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성과 관리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었었어요. 모든 행정기관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성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 관리라는 건 얼마나 그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했다는 건 사실 낭비되지 않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리에 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들이 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 전국에 한 5곳 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서울 25개 자치구는 하나도 없었고 다들 그냥 구청장의 지침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근데 성과관리라는 게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고 뭐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하지만 성과관리 또한 그 외부 인사들이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행부가 얼마나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내면서 효과적으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외부 자문단을 두어서 해마다 잘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는 사실 과감하게 사업을 없앨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평가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아닌 사업인데도 계속 구청장에 뭐 특별히 잘난 사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효과가 없는데도 한 번 얘기를 했으니 지속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그 성과 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한 부서들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또 주고 해야 더 열심히 자기 부서에 맞는 사업들을 펼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연구 용역 결과 그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기초위원들 연구 모임도 있지만 이 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올 9월 달에 제정할 발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정이시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자치구 혼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은 정례회들이 있으니까 다들 바빠서 안 되고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하고 7월 달에 세미나를 하고 8월 달에는 각계에 있는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청들로 치면 기획예산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성과 관리를 하는 외부 자문단 그리고 교수님들 등등 모시고 이 조례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또한 의회도 또 그 성과 관리를 관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8월 달에 그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를 좀 만드는데 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거를 25개 자치구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연구 모임에서 한번 저희 용역했던 결과도 발표하고 그래서 세미나나 공청회에 함께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9월 달에 좀 모든 자치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진짜 그 성과 보고서를 각 자치구마다 내잖아요. 그쵸. 예산의 그쵸. 부속 보고서로 이제 성과 계획서도 내고 성과 뭐 냈는지 네. 결산 때 성과 결과 네, 내역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다 형식적으로 맞아요. 네. 잘 됐다. 예, 그냥 뭐 목표도 이게 그 사업에 맞는 목표도 아닌 것을 맞아요. 기술을 위한 기술로 이제 맞아요. 하고 있는 게 지금 성과관리 제도인데 네. 그걸 이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와 네.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셔서 음성구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요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된다 네. 그러면은 부서에서도 그럼요. 오히려 더 어, 쉬워요. 네. 그 지금은 형식에 맞춰서 막 만들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과정을 쓰면 돼요. 일을 추진하는 걸.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고 뭐 그냥 나는 그냥 간다 내 길을 간다 성과와는 다르게 좀 평가할 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줄이는 일도 잘하는 일인데 공사비를 뭐 줄였다.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낮게 받는 거. 그러니까 다 써야 성과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네, 얼마나 줄였냐는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100% 달성만 보는 거죠. 예산 집행률 80%, 뭐 이렇게 그냥 평가가 돼서 그 사람들은 절약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과를 나쁘게 받는. 그리고 성과 관리가 부서별로 안 되다 보니 승진과 관련돼 있는 부서만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사실은 사업 부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동등하게 평가받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들이 좀 대접받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성과 수당도 받잖아요. 성과가 좋은 사람은 성과 수당도 받는데 그 수당도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S등급은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엔 내가 하고 이러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순번이 안 와. 뭐 이러니까
공무원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개선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조례를 긴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하자 해서 9월달로 목표를 잡고 있어서 요거를 하나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표로. 이번 임기에 네. 의원으로서 이제 그 성과 관리를 그렇죠. 제도화하는데 네, 네. 그거는 동작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범을 딱 만들어서 서울시로 착 그렇죠. 서울시 같이 추진하자. 네, 네. 네. 역시 스케일이 잘 이끌어 주시고 저도 같이 연구 네. 공부하고 같이 하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많이 달려왔는데 네. 아, 노래 한 곡 네. 듣고 네. 예, 조금 남은 얘기 하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벌써 1년. 너무 저희가 빨라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그러게요. 저희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아서 맞아요. 이제 이 하다 노래는 헤어진 지 1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네. 잘하셨네요. 네. 노래 선곡.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은 또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픈 날을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레 수줍음과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에 케이크를 켜고서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보고 싶어 돌아와줘 말 못했어 널 보는 따뜻한 그의 눈빛과 미래에서 느껴진 반지보다 빛는 네 얼굴 때문에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는 내가 기억하는 추억은 언제나 지난 웃음과 얘기와 바람들 또 새로 만들 추억은 하나뿐 내 기다림과 눈물 속 Don't believe I don't wanna be with you anymor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저기 네.
벌써 1년 들으면서 그냥 찹찹합니다. 그러게요. 저희 의원들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4년 네, 비정규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아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역할에서 또 주변에서 또 많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다음에는 뭐 좀 더 네,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을 때인 것 같아요. 다 각자 이제 맞아요. 의원들이 이게 진짜 맞냐 이런 생각부터 그쵸. 해가지고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의원님은 3선 하셨으니까 네,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 앞으로 이제 1년에 대한 계획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구의원을 3선했으면 당연히 시로 가야 된다. 뭐 구청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상하게 뭐 능력이 되거나 뭐 활동하는 위치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초의회를 계속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의원 3선이지만 아직 결과는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보다 제 마음속으로는 구의원을 10선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10선 하면 40년. 물론 10선까지는 안 가겠죠. 7선, 5선 이상을 해야 된다. 5선 하면 20년이잖아요. 20년인데 공무원들은 기본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30년 이상.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려면 4년, 10년 갖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10년, 10선 40년은 길지만 최소한 20년은 해야 본인이 행정에서 좀 개선해야 될 걸 하나라도 이루어 놓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가지고 놀고 있다. 좀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는 뭐라고 속여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3선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거도 기억을 다 하고 있는 의원이 저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공사를 뭐 하기 위해서 뭐 옆집을 매입해야 되고 뭐 이런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2016년부터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의원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돈 더 이상 투입되는 거 없다고 했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과거부터 알고 있어야 뭔가 지금의 그냥 공무원들 빨리 편하게 편리주의로 행정 처리하려고 하는 거를 견제해내려면 구의원들이 오랫동안 그 위치에서 해야 된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시간이 되니까 뭐 공무원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버리면 큰일 나고 늘 깨어 있어야죠. 견제하겠다는 그리고 의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겠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지만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잊지 말고 있다면 진짜 10선을 해야 그나마 변화하는데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뭐 3선 하면 아 이제 그만해야지 뭐 어디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풍토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장기간 하면서 제대로 해내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풍토도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그러나 아직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의회보다는 광역이나 구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장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구청장에 도전을 하면 일단은 행정기관부터 다 바꿔야 되겠다. 본인 편리대로 하면 안 되고 편의주의대로 하면 안 되고 국민 입장에서 해라. 국민 입장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자.
무조건 조달청가로 하지 말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변화하고 뭐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핸드폰을 열고 동작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역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의원들은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지역은 거쳐가는 곳 이렇게 네, 생각하고 중앙에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지역을 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그때 그랬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놀라죠. 네, 그리고 엄청. 어떻게 그리고 알고 있냐. 이제 의원을 여러 번 하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질 그쵸.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또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보는 게 또 그만큼 볼 수 있는 게 그럼요. 커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 일이 그리고 지금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의원 기초의원 한 번 두 번 해서 맞아요. 다 안다. 이거는 알 수 몰라요. 없는 일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진짜 이 기초의원도 지속적으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원들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한옥 구청 땡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포부까지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초선의 그 마음을 또 한번 떠올리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 동작구에서 멋진 정치 만들어 주시고 그걸 또 용산에 벤치마킹해서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제가 이제 동작 구민들한테 제일 강조 많이 했었고 우리 용산 구민분들한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구민의 대표는 동작구 의회거든요. 구민의 대표 기구는 의회고 행정기관의 대표는 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행사 같은 거 가면 사람들이 구청장이 오면 막 박수를 더 크게 치고 뭐 이런. 근데 의장이 왔다 그러면 구청장보다는 좀 덜 작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의원이 왔다 그러면 박수 안 생각하셔서 제가 네. 의장할 때 매번 강조했던 게 여러분의 대표 동작구의 누구입니다. 강한옥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대표는 의회인데 왜 의장이 나타났을 때는 화도 안 하세요. 구청장은 행정의 대표인데 왜 행정에만 하세요. 대표를 뽑아놓고도 활용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동작구 의회, 그러니까 각 의회에 대한 중요성이나 대표 기구라는 걸 엄청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말씀 드리면 맞네. 근데 왜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게끔 의회들도 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민의 진정한 대표는 의회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계시는데. 네. 예, 오늘 그러면 제 설혜영의 용산 살래 7번째 방송 동작구 강한옥 의원과 함께 네.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용산 살래. 와, 오세요.